무리한 무게를 들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최 시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쇳덩어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그냥 그 질문 하나 가지고 오늘도 가볍게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프팅 벨트를 아직도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좀 아직도 좀 오해하고 있으신 것들이 좀 많아요. 옛날에는 이거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 복대라고도 하고, 실제로 요새 보니까 저는 그거 안 차봐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이 운동할 때 진짜로다가 그 의료용기기처럼 되게 넓은 거 있잖아요. 그 차면 한 이만큼, 한 이 정도 이렇게 쫙 감싸주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안 차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이렇게 리프팅 할 때 쓰는 벨트만 차봐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요새는 그냥 정확하게 그 리프팅 할 때 차는 벨트다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그냥 헬스장 있잖아요. 육체미 도장 시절 때. 그때는 가면은 이 바벨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차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허리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정확하게 말하면은 리프팅을 위한 일종의 어떤 그 기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종류는 보통 이전까지는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찍찍이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제품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구멍 달려서 우리 허리띠처럼 이렇게 찔러서 자기 허리 인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더 확실하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장점 단점이 좀 있어요. 구멍 뚫어서 이렇게 원래 하는 아주 클래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허리 인치를 정확하게 알고 딱 꼽으면은 절대 이게 빠질 리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가죽이나 그 강한 인조 가죽 이런 걸로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배에다 힘을 준다고 그거를 복압으로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단점은 이제 정확하게 딱 맞춰서 이걸 하는 게 좀 약간 힘들어요. 허리가 거기에 딱 맞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사서 원래 기존 제품에 나왔던 이렇게 구멍보다 내가 약간 더 크거나 아니면 약간 더 얇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내 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뚫어야 돼요. 이렇게 송곳 같은 거 뚫고. 요게 이제 단점이고, 아까 보여드린 벨크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쭉 당겨서 하면 되니까. 단점은 얘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접착력이 떨어져요. 진짜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다가 지가 풀린 거예요. 이렇게 되게 무거운 걸 스쿼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되게 당황스럽죠. 요새는 그리고 저게 있습니다. 좀 SBD라고, 리프팅 벨트계의 굿즈죠. 그거 이게 딱딱 채우는 거 있잖아요. SBD가 그 뭔지 아시죠? 스쿼트 벤치 세트. 되게 심오한 건 줄 알았는데, 이 리프팅 벨트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적에 이거는 좀 고중량을 다루는 사람들 외에는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가지고 볼륨 트레이닝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프리웨이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머신 운동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머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머신 자체가 몸의 안정성을 좀 대신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시스트를 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프리웨이트를 할 때 이 복압 자체가 세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중량을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기저질환 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부정맥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당뇨 같은 거 있으신 이런 분들은 이거 차고 진짜 이렇게 무리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실 수가 있죠. 요거는 절대 이제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중량을 할 때 내가 몸에 안정적인 구조 자체를 얘의 도움을 받아서 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이거 차고선 하면은 약간 부상 확률이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몸의 구조 자체가 얘로 인해서 좀 약간 인위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벨트를 안 차고선 고중량을 쳤을 적에 나의 어떤 근육의 모양, 복압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모양이 약간 비정형이나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타원이 된다거나. 근데 사실 이렇게 벨트의 도움을 받으면은 동그랗게 모아지거든요. 위에서 봤을 적에 내 허리가 이렇게 딱 복압을 줬을 적에 앞뒤의 장력을 맞추기 되게 이상적인 어떤 내 몸통의 근육 모양이 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약간 만들어져요. 거기서 오는 안정감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중량 리프팅을 할 때 상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딱 설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약간 느껴지실 거예요. 두 개 다죠. 얘가 힘을 세게 해주는 건 아닌데 안정감을 좀 높여주는 거는 있어요. 중량을 들고 하는 대회 있잖아요. 뭐 파워리프팅 대회라든지 역도 대회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선수들이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리프팅 벨트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그래서 차고 하는 거 자기 맘. 제가 봤을 적에는 선수의 그냥 습관의 차이. 안 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게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저희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고 하는 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쿼트를 할 때는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를 넘어갈 때는 저는 무조건 차요. 그 이하에서는 안 차요.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할 때는 오히려 안 맞아요. 그 리프팅 관련한 그런 시합에서 이 스트랩이라고 하죠. 스트랩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차면은 악력이 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무릎 아대라든지 복압 벨트라든지 뭐 손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차고 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점이 나왔는데 찬 사람한테 뭔가 페널티를 주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상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고 훈련의 방향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좋다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찬반 양론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에서도 지금 어떤 게 확실하게 좋다, 어떤 게 확실하게 안 좋다 의견은 있지만 결론은 안 났어요. 예를 들어서 역도나 이런 파워리프팅이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우리 같은 그냥 일반 그냥 생활체육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게를 다루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을 하죠. 왜냐하면은 퍼포먼스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조건 더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을 다루는 약간 그런 쪽이죠. 예를 들면은 뭐 피트니스 쪽이라든지 아니면 피트니스 쪽에서 좀 더 가서 재활이나 교정이나 요런 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찬다는 얘기는 좀 무리한 무게를 들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를 찼을 때와 안 찼을 때의 요추 모양? 안 차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내추럴한 어떤 요추의 모양이 좀 약간 돼요. 근데 찼을 적에는 인위적으로 요추 모양 자체를 좀 이렇게 빡 잡으면서 좀 세게 좀 이렇게 세우는 게 좀 있거든요. 요거를 어떤 분이 말씀하셨냐면은 되게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척추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스튜어트 맥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리프팅을 할 때 적당한 무게로 적당하게 하는 게 이 허리 건강에 좋지. 이거를 차고서는 굳이 내가 막 이 부들부들 떨면서 많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자체는 척추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좀 약간 그 메디컬 쪽에 좀 가까운 얘기고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좀 더 많이 들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요새는 근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예전에는 그냥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은 공용으로 쓰는 것도 많이 썼거든요. 요새는 이제는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이면은 개인 거 가지고 와요. 이제는 그런 장비가 된 거예요. 예전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었죠. 3대 운동 자체가 잘 저변학대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뭐 동호인들도 역도를 많이 하고 파워리프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관심 갖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조금씩 약간 일반적인 그리고 요새는 이제는 예쁘고 기능적이고 더 좋은 장비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데 실제로 약간 고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숨이 좀 많이 올라오죠. 이때 얘를 그런 식으로 꽉 채워놓고 만약에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복압을 잡기 위해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차지 않는 이상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헐렁하게 채워놓으면은 얘가 복압을 잡아준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리프팅 벨트를 리프팅에 적합하게 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요령이 있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훈련이죠. 거기에 적응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데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역도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시합할 때 빡 들고 나서 성공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 하는 게 이거부터 풀어요. 힘드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리프팅에 맞는 호흡으로 복압을 단단하게 잡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 보조기구로서는 사용되겠지만 일반적인 호흡하고는 좀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이걸 차고 하시는 거는 비추죠. 왜냐하면 호흡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운동하시면은 보통 막 뭐 8회에서 한 12회 정도 막 반복하시고 뭐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호흡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굳이 찰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좀 약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로스핏.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막 크로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맨몸 운동과 리프팅이 섞여 있고 뭐 카디오랑 스트렝스가 섞여 있고 역도랑 뭐 짐내스틱이 섞여 있고 막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 하시다 보면 완급 조절 잘 하세요. 딱 안 풀러지게 이렇게 복압이 필요 없을 적에는 탁 걸쳐놓고서는 그냥 뭐 버피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만약에 클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드리프트를 해야 된다 그럴 적에 들어갈 때 그거 수행할 땐 딱 차고 바로 딱 하고 고반복도 많이 하고 호흡도 많이 차는데 차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분들 요령 있게 잘 완급 조절 하시면서 해요. 그건 그쪽 기술이지.
우리가 고중량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완전 고급자라고 볼 수도 없고 저중량을 다룬다고 해서 초보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떤 중량을 다루느냐. 근데 물론 그 중량도 굉장히 상대적이죠.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kg는 저중량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고중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딱 느꼈을 적에 이게 약간 내가 이걸로 인해서 호흡을 놓치거나 혹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좀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고 안 다치시는 게 좋죠. 단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은 내가 호흡을 꽉 하고 세게 참았을 적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저질환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게 어떤 데서는 이 벨트를 찬 게 좋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안 찬 데가 좋다라는 데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논문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논문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고중량으로 하는 리프팅을 할 때 보가 벨트를 잘 차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오히려 코어 머슬 형성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튜어트 맥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이분법으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중량을 다루고 있느냐, 여기서 그냥 현명하게 초이스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 벨트가 뭐라고요. 그냥 필요할 때 쓰시는 어떤 그 편리한 보조기구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무조건 벨트파. 예,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벨트 차고 이렇게 하면은 저거 기구 도움 받아가지고 드는 나약한 리프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선수권 대회 메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걸려있는 역도라든지 아니면은 세계대회가 존재하는 저 파워리프팅 대 이런 쪽에서 벨트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를 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이제 그 S밴드를 갖고 싶은데 요게 이제 추천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싶은 브랜드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만약에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라고 하면은 벨크로 그게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요거는 벨크로는 수명이 있어요. 이게 계속 붙였다 뗐다 하면 언젠가는 헐거워지거든요. 그게 헐거워질 때쯤 되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구멍에 이렇게 끼는 거. 근데 요새는 워낙에 그런 제품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딱히 제가 이제 그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브랜드는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하빈저 삽니다. 하빈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약간 이런 운동과 관련한 재미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실제로 요 쇠질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팁, 또 조금씩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당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